안녕하세요. 강남대성 수학 강사 이승열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한 달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에 공부하느라 또 구평도 보고 또 이제 수시 지원하느라 이렇게 어수선할 텐데, 자, 이 9월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것들. 자, 그리고 구평을 보고 본인의 위치를 잘 파악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할 것인지, 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익숙할 때가 됐다. 자, 수능 문제 이런 유형에 대해서 익숙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푼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자, 그런 부분, 자, 그리고 구평과 유평은 어땠는지, 자, 앞으로의 수능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을 좀 내려보면, 자, 일단 난이도를 볼게요. 자, 난이도를 보게 되면 6평하고 9평하고는 조금 이제 그 각 학생들마다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9평이 어려웠다. 나는 6평이 어려웠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6평 시험지에서는 자, 뭔가 막 계산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을 수도 있고, 자, 9평은 일단 뭐 조건식 자체가 뭐 낯선 것들이 있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조건을 해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 대신 이제 계산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6평보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조건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익숙한 친구들은 계산량이 줄어버리니까 그래 6평보다 좀 쉽다. 자, 이런 시험지. 그러니까 올해 봤던 6평과 9평의 난이도를 비교하게 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도 쌤 입장에서는요, 아마 6평보다는 9평이 약간 조금 조건 해석하는 것들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고, 자, 제가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확통 선택자들을 위한 거니까, 자, 확통에서는 일단 6평과 거의 비슷해요. 확통은 그냥 오히려 작년에 이제 그런 수능 기출보다도 좀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 자, 그리고 6평과 좀 비슷하게 나왔다. 자, 하나 또 추가가 된 건 뭐냐면 전범위를 보기 때문에, 자, 6평 때는 이때 확률까지만 봤다면, 자, 9평 때는 통계까지 들어가다 보니, 자, 통계 포트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소홀히 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항수를 한번 볼게요. 자, 문항수를 보게 되면, 자, 수학 1하고 수학 2하고는 각각 11문항, 11문항 이렇게 이제 딱 배점도 다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됐고, 자, 확률과 통계는 8문항이고 26점에 이제 배점이 됐을 텐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사이좋게 킬러를 하나씩 나눠가졌어요. 15번, 22번. 자, 그래서 아마 앞으로 수능도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22번이 수학 텔 킬러가 나올까. 그 다음에 수학 1에서는 15번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6평하고 좀 9평하고 이 수학 1, 그 과목당의 주제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6평에서는요, 수학 1을 보시게 되면 좀 삼각함수 쪽에 조금 힘을 실어서 나왔어. 잠깐 수열보다는 삼각함수 쪽. 자, 근데 9평에서는요. 자, 여기는 이제 수열 쪽에 좀 힘을 실어서 나왔어요. 오히려 삼각함수는 6평보다는 조금 좀 스무스하게 나온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6평과 9평을 보니 수학 1에서도요. 그럼 핵심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단원, 뭐 수열, 삼각함수, 그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그 고난도의 이제 문제 출제가 된 걸 보게 되면 이쪽은 삼각함수, 이쪽은 수열. 자, 그럼 수능 어떻게 될 것이냐? 둘 중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자,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은 이미 예전에 나왔던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항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일단 6평부터 좀 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이 삼각함수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6평에 나왔던 삼각함수 문제인데, 자, 이게 사실 이제 조건식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조금 이제 조건 해석하는 변수들도 많고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얘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 그래프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항상 그 함수의 특징인 주기와 대칭성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자, 이런 확답형 혹은 그래프 개형 그리는 연습,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게 6평에 나왔으니까 수능에도요, 이게 굉장히 이런 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왔던 이제 이
이쪽 그래프 파트는 그렇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 특징을 했지만 난이도는 좀 낮았던 거고, 자 그럼 구평에서는 좀 중요했던 것은 바로 수열 파트입니다. 수열 파트 뭐 13번하고 15번. 자 그래서 15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주제는 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서 알겠지만 일단 추론하는 형태예요. 뭐 역추론, 뭐 역추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주제는 뭐 그 전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작년 6평부터는 꾸준하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 그래서 6평에서는요 조금 문항 번호가 낮은 번호에서 나왔었고요. 자 여기 요번 9평에서는 킬러에 해당되는 문항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막 뭐 그래 뭐 대입해서 찾아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와요.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수열 파트는.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내가 갈림길을 가지치기로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표를 작성해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걸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 항들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 그죠?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푼 거에 훈 경험에 의해서 얘는 가지치기가 될 거야. 그래 얘는 표를 해석하면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요거는요. 보시면 얘는 또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얘를 x좌표로 놓고 얘를 y좌표로 해석을 해서 자 보니까 뭐 직선들을 이렇게 그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 것이거든. 자 그러면 얘가 뜻하는 거는 그냥 뭐 정의역처럼 보이나? 자 그래서 뭐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반 친구, 저도 이제 담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 반 친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자기도 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래 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라는 거를 생각해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상 시험 현장에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러가려고 하니 현장에서는 너무 막막한 거죠. 혹시 그렇게 하다가 안 풀리면 어떡하나. 자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하나하나씩 가지치기 하면서 이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열 파트, 추론 파트는 여러분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끝까지 풀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가 막 나눠지다 보니까 귀찮아요. 귀찮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잡을 찾아내고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추론하는 파트들은 또 기출 문제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앞에서 이제 봤던 요 삼각함수 즉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쪽 파트는 사실 작년부터 이제 교육 과정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계속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난이도를 높게 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시중에 이제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나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문항 그 번호 자체가 15번 아니면 21번에 이렇게 좀 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도형 문제는 평가원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항 번호에서 출제가 됐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자 하지만 수능은 다르다. 자 수능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문항 번호가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파트는 제일 중요한 게 도형을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도형을 여러분들이 특히 중등 도형, 자 그런 성질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꾸준한 연습.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자 보게 되면 자 21번에 공통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사실 21번 같은 케이스는 거듭 제곱근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친구들이 이 수학원을 공부한다. 자 그러면 그래 삼각함수가 어렵고 수열이 어려운 거니까 이쪽 파트만 막 공부를 해요. 자 그리고 그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제수성 나오니까 여기까지 연습을 해. 자 근데 이 거듭 제곱근은 일단은 혼자 스스로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 문제에서 나오면 그냥 뭐 풀렸으면 풀린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1에서도 나오는 주제 개념들은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 거듭 제곱근도 이때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센 건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건 뭐냐면 평상시 하지 않은, 그러니까 평상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시험 현장에 분명히 나는 옛날에 풀렸는데 왜 안 풀리지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일단 이 거듭 제곱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는 이 유형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그래프를 제시해주고 좌표를 도입해서 자 그 미지수를 풀어 나가서 그러니까 방정식을 해결하겠죠. 미지수를 찾는 그런 문제들. 자 아니면 뭐 작년은 유평에 나왔던 것 같은 확답형 이런 형태들. 자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을 보는데 기출을 한 번 이상 안 본다? 아니죠.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 익숙해지고 답을 외워서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발문을 읽어가면서 조건을 해석하고 사고하는 연습을 기출 문제로 딱 잡으셔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유평과 구평에 조금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뭐가 안 나왔냐? 빈칸 추론이 안 나왔습니다. 이 빈칸 추론, 이렇게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 박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자, 이거는 작년 수능까지 계속 나왔는데 이상하게 이게 이번 유평과 구평이 안 나왔어요. 자, 근데 수능에서 모릅니다. 이 빈칸 추론이 6, 9평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건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빈칸 추론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자, 수학2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수학2. 자,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합시다. 단원별 학습 전략.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거듭 제곱근 평상시에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유형들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제일 좋은 거는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뭐 EBS 수능 특강을 다시 한번 풀어본다든지, 완성을 다시 풀어본다든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시고요. 자, 이 그래프의 성질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확답형, 대소 관계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도형 파트가 돼서 있으면 자,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 알아요. 사인 법칙 알고 코사인 법칙 알고 뭐 중등수학 성질도 알아요. 근데 막상 문제를 보게 되면 적용이 안 돼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 내용만 알고 있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익숙해져야지 그게 이게 바로 보자마자 이게 보일 텐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그냥 도형을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했던 도형들이 있으면 비슷한 형태들이 노트에다 좀 정리를 하세요. 계속 보면서 이럴 때는 뭘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고 이럴 땐 이 법칙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익숙해지면 충분히 어떤 도형이 나오더라도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 파트인데요. 자, 이 수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파트 진짜 기출 다시 보세요. 계속 제가 기출 강조하고 있죠. 자,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추론하는 형태들은 절대 그냥 중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답을 찾아내는 연습. 자, 그런 연습.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지치기로 갈 것인지, 뭐 표를 작성할 것인지, 혹은 그래프를 작성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유형별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2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수학2는요, 여전히 공통 과목에서 22번 킬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24번, 유평에서 14번, 자, 그 다음에 9평에서 22번. 자, 지금 보니까 연속과 미분 가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의. 근데 이 정의 문제는 자, 언제부터 이제 계속 나오게 됐냐면 사실 뭐 그전에도 이제 나온 적은 있었지만 작년 6평부터 킬러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6평에 뭐 30번을 보게 되면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3차 함수가 있고 자, 이랬을 때 그 어떤 한 지점에서 미분 가능성, 그러니까 구간별 함수의 미분 가능성. 자, 그 다음에 9평에서는 자, 함수 두 개 곱해져 있고 절대값이 있었어요. 또 미분 가능성. 자, 그랬더니 수능 날에는 이 두 개를 융합시켰어요. 절대값 함수 있고 또 함수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구간별 함수, 미분 가능성. 계속 이런 정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거든. 자, 그리고 또 나왔죠.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의에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친구들이 미분 가능성 하긴 그 지점에서 연속 조건인 거니까 이렇게 함수값 대입하고 그다음 뭐 미분 해가지고 이렇게 대입하고 자, 그거 답 찾아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의식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문제를 풀고 나서 한번 정의식으로 해서 풀어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 그런 풀이는 사실 어디에 있냐면 뒤에 해설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해설지를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쪽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교재가 있으면 자, 정의를 좀 더 한번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적분에 정의된 함수예요. 이 수학도에서는. 이 정적분 정의된 함수도 자, 이게 이제 표현 자체가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까 이 파트는 식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은 풀어봐야 되고 이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풀이를 갈 것인지에 대한 거는 좀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으로 정의된 함수를 좀 최근에 나왔던 좀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 보게 되면 작년에 나왔던 수능 20번 나영에서요. 자, 그다음에 올해 나왔던 유평의 20번. 자, 이런 부분들. 작년 수능 20번하고 자, 요번에 봤던 유평 20번하고 굉장히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꼭 점검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도 기출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수학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따가 그 학습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해석했을 때 이거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익숙해야지만 뭐가 된다? 빨리 그 발문에서 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식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못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막막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의를 잘 익히시고,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보니까, 요 안에 있는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작년에 언제 나왔었냐면, 유평 가형 30번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에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미적분 선택자들이 이제 공부했던 것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 기출이 나왔을 것이고 비슷해요. 뭐 약간 좀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막막하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사실 뭐냐면 이것만 띄워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 시운 그 녀석을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조건을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22번. 자, 보게 되면 이것도 그 전에 나왔던 최근 몇 년 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수학조에서는 이 합성함수에 대한 방정식은 평가원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실 작년까지는 나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형에서는 이제 보게 되면 인문계 수학이었기 때문에 수학2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프 해석, 이 3차 함수의 특징과 4차 함수의 특징에 대한 것들을 냈다고 하면 기출이 자, 근데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올해 보면서. 왜냐하면 자연계 친구들하고 같이 공통시험을 보다 보니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자연계스럽다. 그러니까 조건 해석하는 게 식 자체 해석하는 게 좀 까다로워졌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고난도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을 통해서 식을 해석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2의 학습 전략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이쪽 파트입니다. 함수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자, 이거는 항상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들을 반드시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차와 4차 함수의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비율 관계들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자, 특히 저는 최근에 몇 년 동안 미분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킬러 부분에 나왔었고 주제를 많이 차지해요. 왜냐하면 수학2란 과목이 어떻게 보면 미분 파트가 그 교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적분 파트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는 미분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게 이 정적분의 정의 표현된 이 함수에 관련된 부분은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부터 해서. 자, 그래서 요거를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연습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제 공통 과목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확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확통은 9평과 6평의 좀 차이를 보자면 여긴 전범위. 자, 여기는 그냥 확률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전범위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통계 파트가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 통계가 들어가다 보니 통계를 평상시 안 하고, 그러니까 통계도 용어가 되게 많거든요. 뭐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뭐 표본 평균, 막 너무 이제 막 신뢰도 막 이러다 보니까 용어에서 막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통계 파트가 지금까지 아직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9월 한 달 동안은 통계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유형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이용하시고, 자, 그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통계 파트는 꼭 다시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능 날에는요, 이 통계에서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통계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통계 파트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가 있냐면 유평과 구평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 사실 이제 이 주제가
여러 데서 이제 나온 거예요. 통계가 빠졌기 때문에. 자, 근데 공통으로 보게 되면, 자, 가장 핵심은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 중복조합.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중복조합에 대한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에 대한 것도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확률과 통계는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 나왔던 30번이고, 이번 9평에 나왔던 30번이고, 자, 이것도 6평에 나왔던 30번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이미 기출에서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왔던 문항들이기 때문에, 자, 나는 확통을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럼 기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보세요. 기출 문제. 그리고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 수능 날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확통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자, 이쪽 부분은 경우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호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뭐 경우에서 나오게 되면 조합이 있고 순열이 있고, 자, 그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뭔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 이 기호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확신이 없다 보니 시험 현장에서 뭐 하고 있냐면 직접 세요. 막 여백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직접 센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정확한 기호를 써서 수식으로 계산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케이스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좀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을 가지고 내가 이쪽 파트가 약하다고 하면, 아, 이런 발문에서 이런 주제가 나오거나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됐을 때 내가 어떤 기호를 써야 될 것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세는 것보다도 항상 뭐 하자고? 그죠? 항상 기호를 활용해서 수식으로 계산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얘기해요. 그냥 기출 문제로 하세요. 기출 문제. 자, 그 다음에 확률. 이것도 마찬가지.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확률인데, 자,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이 수학적 확률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확률에서 절대 틀리지 않는 거니까 이런 정의 같은 것들, 또 통계 파트. 자, 당연히 중요한 거는 얘를 그냥 유형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항상 중요한 거는 정확한 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통계 파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올해 수능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자, 하지만 일단 9평 시험지를 보는 순간 좀 9평과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겠다고 이제 제시를 하고 전범위를 봤기 때문에.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능이라는 거는 그래, 이건 나오고 이건 안 나오는 유형이야? 그렇게 딱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단원별로 딱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 물론 내가 약한 파트는 일단 더 투자하는 건 맞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수학 2가 약해. 그럼 수학 1 해야 돼. 공통이니까. 그래서 그쪽 파트만 열심히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확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과목 다 또 세 과목 안에서의 단원별로 해서 밸런스 있게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 수능을 이제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이 9월 한 달 동안에 다시 하셔야 될 거는 그냥 6평 시험지, 9평 시험지를 꺼내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약점을 체크하시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내가 약점이 무엇인지 잘 체크하시고 뭘 공부해야 될 것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컨텐츠.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컨텐츠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기출문제집도 있을 것이고, EBS 수능 완성, 뭐 수능 특강도 있을 것이고, 뭐 실무, 사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출문제집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친구들은 그래, 답도 외우고 있어요. 답도 외우고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풀어야 되나? 근데 저는 다시 한번 9월 달에 한 달 동안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를 많이 봤어도 예전에 풀었던 기출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봤을 때 나의 실력이 올라갔다면, 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어떻게 풀고 있었지? 내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풀었지? 자,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출문제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을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일단은 다시 푸는 것보다도 문제를 읽고 조건을 해석하고 이 조건이 나왔을 때 내가 사고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자, 나는 기출문제를 한 번밖에 안 풀었어. 아, 이게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진짜 많이 푸세요.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보는 그런 연습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고득점을 하긴 친구들은 아까처럼 다시 한번 독해 연습한다면, 아, 내가 이제 점수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점수 많이 올려야 되면 일단은 기출문제 해서 2점, 3점짜리에도 꾸준하게 계속 푸세요. 꾸준하게. 자, 그리고 EBS를 가지고 이제 어떤 걸 좀 체크하면 좋냐면, 일단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교과서가 만약 없다. 그러면 개념 파트를 좀 정리하시고요. 특강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안 하고 있는 유형이 있는지. 자, 그리고 본인의 조금 어떤 유형에서 약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사실 수능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 유형별로 문제들이 쭉 있기 때문에, 자, 거기서 풀었을 때 내가 이 유형이 약하네? 그럼 바로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의 약점 체크할 때 좀 활용을 하도록 하시고, 자, 실무는 최소한 이제 뭐 학생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하나를 일주일 안에 계속 풀어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이제 이 유형이 약한지 약점 체크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0분 안에 시험 보는 시간, 그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까지 왔을 때 몇 분이 걸리고 킬러 몇 문제를 남겨놨는데 몇 분이 걸렸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했을 때, 자, 그런 것들 점검하는 것들을 해서 실전처럼 한번 100분 딱 해놓고 나서 시험 보는. 그러니까 실무를 사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전 4점짜리만 풀어요. 3점짜리만 풀어요. 자, 그럼 사실은 이 시험지 안에서의 아마 출제자가 의도한 게 있었을 거예요. 어떤 밸런스나 아니면 전체적인 이제 균형을 잡혀서 이제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실무 같은 케이스는 몇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100분을 주어지고 나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손으로 직접 푸세요. 눈으로 풀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앞 페이지, 첫 페이지예요. 시험 볼 때. 자, 보니까 눈으로 풀려요. 근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손으로 끝까지 푸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 뭐 이쯤 되면 됐겠지. 이러면 답이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 수능 현장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끝까지 계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할 때는 직접적으로 손으로 끝까지 푸는 연습이 중요하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 체크와 집중력.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시간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구평이 실수했다? 괜찮아. 수능이 아니니까 천만다행이죠. 수능날 3점짜리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실수하는 걸 보게 되면 거의 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뭔가 흐트러져서. 자,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 시간 100분이잖아요. 이 100분 동안에 공부하는 연습, 100분 동안 집중하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100분 딱 공부하고 쉬었다가 100분 공부하고 쉬었다. 이런 스케줄 잡아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100분 안에 집중력을 키우는 것. 자,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나는 시간이 부족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본인이 이제 푸는 문제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나는 이건 10분 안에 풀 거야. 5분 안에 풀 거야. 이렇게 스스로 시간을 좀 체크해 놓고 나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긴장감 있게 좀 푸는 연습하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틀린 문항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항을 가지고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너무 뿌듯해요. 왜?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거기서만 뿌듯해 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거 계속 봐야 됩니다. 오답 정리한 것들은 일단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까지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답 정리하는데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오답 정리하는데 예쁘게 만들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 볼 건데.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옆에다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간을 여러분들 아끼시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놓치고 있는 개념이 있는지를 반드시,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불안 요소의 제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런 거 있죠. 평상시 이제 공부하다 보게 되면 확실히 내가 자신 있고 잘하는 과목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약한데. 이 부분을 약한데 하려고 하니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세 과목 중에서 단원별로 어디가 약한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오답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약한지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다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아까 계속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 기출 문제는 뭐가 나와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뭐 사설 시험지를 풀었어요. 자, 이 문제 딱 보니 어떤 기출과 비슷해? 자,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해줘야 돼요. 수능 보기 전까지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사실 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기출에 어떤 거 연관성이 있으니까 다시 그 기출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자, 그런 학습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기출문제 활용하는 것들. 자, 아직 내가 기출문제를 아직 못 풀었다? 그러면 열심히 푸세요. 열심히. 자, 그리고 아까 EBS 오답 정리할 때 활용하도록 하시고 모의고사는 최소 하나 정도는 풀어가면서 실전 감각을 쌓자. 약점 체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준별로 했을 때, 자, 지금 현재 1등급이고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일단 고난도 문제풀이를 계속 꾸준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자, 실전 모의고사도 일단 뭐 2-3개 정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전 감각 쌓아 올라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이 실전 모의고사나 고난도 문제풀이 풀어가는데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나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빨리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등급 혹은 이제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러해요. 이 세 문제를 일단 지금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제 당연히 이것도 이제 대비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당장 하셔야 될 거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 기출문제 4점짜리 문항을 정리하고 실전 모의고사 풀고 오답 정리를 해가면서 내가 이 앞에 즉 이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맞춘다는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게 되면 이 문제도 풀 수가 있고 이 문제도 풀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제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문항들을 서서히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제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이런 문제 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면서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실력이 쌓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걸 먼저 연습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막 올려야 될 거예요. 올려야 될 친구들은 일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를 계속 돌리세요. 기출문제 계속 돌리면서 사실 실무를 푸는데 좋겠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기출문제 계속 풀리고 실무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쌓고 자,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 가지고 뭐 하자? 오답 정리를 계속 하라고요. 자, 그리고 욕심을 일단 버려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험장에서 풀어낸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자. 그것만 다 맞추자.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 옆에 거 보니까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가다 보면 그 4점 쫓으러 가다가 또 8점이 날아갈 수 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 거를 푼 거는 다 맞추자. 이런 전략. 자, 그렇게 하셔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평과 그다음 앞으로 학습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평을 보고 나서 본인의 위치를 잘 파악이 되었으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남은 기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그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괜찮아요. 이 구평 점수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요. 일단 뭐 실수해도 뭐 괜찮아. 수능이 아닌 거니까. 뭐 여러 번 실수했다. 뭐 OMR 카드를 마킹을 잘못했다. 그런 거 그냥 잊으세요. 수능 내 안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이제 꾸준한 연습이 더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9월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뭔가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것들, 뭐 새로운 걸 가지고 사서 문제집을 사서 정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와, 내가 보고 있더니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니. 그런 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막 책이 쌓여요. 책이 쌓여요. 그러면 쌓이고만 있다는 얘기는 중요한 거를 하나도 챙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버릴 줄 알고 정리를 할 줄 알아야 중요한 걸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좀 보내는 게 어떤가. 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 과목이 약해, 이 과목이 약해. 그것보다도 자, 이 수학에서는 수학 1, 수학 2, 확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자, 얼마 안 남았다고 막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떨까 생각하면 또 많은 시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